예, 10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은 신유진 메리츠증권 도곡지점부장님 오셨는데요. 시장 전략 세우고 또 유망 섹터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신 부장님과 이야기 나눌 주제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예, 최근에 8월에 급락 이후에 거의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도 또 조심할 섹터, 하락에도 사야 할 섹터, 역시 섹터에 대한 관심이 순환매니까 많죠. 먼저 시장 흐름을 아니 볼 수 없어서 잠깐 전략하게 보면 미국 증시는 상승세인데 우리 증시는 상당히 정체입니다. 물론 미국 증시랑 같이 안 가도 종목 장세가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워낙 거래대금도 위축돼 있고 좀 답답해요. 이런 이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한 달마다 나오는 자리라서 긴 호흡 관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실적은 마무리가 됐지만 요즘만큼 지표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한 적이 없을 정도로 변동 장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고용지표 그리고 이번 달 가장 큰 이벤트로 미국 금리 인하라는 피봇이 예정돼 있어서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고요. 근데 어떤 호재거리가 나오든 다 차치하고 미국 주가지수는 매일같이 사상 최대 경신하고 있고 신고가 속출인 반면 국내는 매일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메말라 있는 유동성 때문에 이 적은 거래대금만으로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외국인조차 이걸 사기를 망설이는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금이 빠져나가는 시장에서는 외국인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어쨌건 큰손 외국인이 살만한 섹터는 반도체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하고요. 그러한 상황에 엔비디아 영향에 반도체 조정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고 나머지 섹터들도 이미 베팅이 크게 들어가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게 좀 사실이긴 하고요. 어쩔 수 없이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다면 단기 트레이딩에 나서거나 이와 반대로 혹시 자신이 잘 안다고 할 만한 종목, 섹터가 있다면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참고로 조정이 나올 걸 알면서도 홀딩 전략을 추천하는 거는 지금 장세가 좋은 상황도 아니고 아주 나쁜 상황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장인 느끼면서 좀 그렇고요. 최근 장 보면 변압기, 화장품, 조선, 방산 이런 밸류에이션 문제는 조금씩 다르지만 향후 실적이 우상향 중에 있고 전망도 나쁘지 않은데 주가 상승 추세에 대해 조금씩 의구심이 생기고 있긴 하거든요. 좀 자신감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양새긴 하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워낙 약한 탓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미국 금리 인하라는 피봇이 나온다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신용은 줄이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보유주긴 종목을 잘 안다고 판단하면 괜히 다른 거 샀다가 트레이딩에 나섰다가 계좌만 녹을 수 있으니까 좀 가만히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상황들을 먼저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럼 신유진 부장님이 주목하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제 핫섹터를 볼 텐데요. 제가 방송에서 뵌 지가 사실 오래되진 않았는데 몇 번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매우 담대하시다 이런 느낌을 드는데요. 좀 공격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핫섹터가 반도체인데 다들 지금 반도체 발을 빼고 줄이고 좀 그런 섹터가 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분석해야 될 주목해야 될 섹터를 반도체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좀 들어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외 일부 섹터들은 밸류에이션이 비싼 것도 아닌데 실적도 좋고 트렌드, 모멘텀 좀 더 유지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가 추세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장에 좀 왔다고 보이고요. 외국인의 관심 가질 법한 반도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반도체를 들고 나온 거고요. 반도체에 대한 의견은 다들 분분하죠. 저도 좀 솔직히 조금 왔다 갔다 좀 거릴 때도 있는데요. 아직 AI 트렌드는 살아있다. 여전히 저는 매수 관점에 있긴 하고요.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나왔죠. 스트리트 컨센서스 하회, 밸류에이션 부담, 신제품인 블랙앤 지연 등 여러 이슈들 때문에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미국 델 이런 실적을 보면 알듯 관련된 AI 산업군들 성장률은 나쁘지 않고요. 빅테크들의 투자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줄지 않고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현 시점이 피크아웃이다, 수요가 꺾일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물건 판매자 입장에서 뭐 더 많은 값을 받기 위해서는 뭐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할 텐데 뭐 AI라는 단어 뭐 용어가 주는 힘이 굉장히 상당할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만큼 지불할 서비스가 아직 제대로 출시되지 않아서 아직 확 와닿지 않는 것일 뿐 다들 뭐 그리 머지않은 시점에 실생활에 편리하고 유용한 뭔가가 나올 거다라고 느끼고 있긴 하잖아요. 비용단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비용단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GPU의 공급 부족 이슈가 해소되면서 좀 더 접할 수 있는 가격대로 뭐 광범위하게 퍼지는 게 결국 오긴 할 거고요. 그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아직 벌써 끝났다고 보기에는 피크라고 보기엔 좀 일러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또 한편으로 조금 어떻게 빗대어 보면은 요새 전기차 캐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곧 한마디로 대중화가 크게 일어나기 전에 수요 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까지도 볼 수 있는데 자동차라는 건 쉽게 선택하기보다는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뭐 인프라 문제 등 굉장히 무거운 영역인 반면에 AI는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쪽이고 뭐 그런 수요 공백기가 발생할 여지는 그래서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장치 있고요. 산업이 아니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리고 여러 노이즈 어쨌든 많긴 한데 이런 때일수록 좀 더 상식적으로 예. 조금 쉽게 생각해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좀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뭐 국내 최대 수대주였던 하이닉스가 이미 충분히 조정받을 만큼 내려왔다라고 생각하고요. PBR 2배 이상까지 받다가 지금 1.5배 아래까지 많이 내려왔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AI 트렌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는 감내할 만한 수준, 하락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정이 있다면은 그래서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좀 매수에 들어가도 예. 괜찮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AI나 반도체가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든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차익이든 조정받고 있잖아요. 많이 밀려서 시장에서는 다른 섹터에서의 순환매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신유진 부장님은 그래서 이제 매력이 생겼으니까 반도체를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까 이제 담대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제 그건데요. 그러면 네 반도체 가운데서는 특별히 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어떤 기업이 좋아 보입니까? 네. 저는 지금 오늘 이스페타시스를 들고 나왔고요. 예. 뭐 하이닉스도 괜찮게 보지만 어쨌든 엔비디아와 AI 트렌드의 직수액격인 이스페타시스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네. AI 차세대 가속기인 신제품 블랙엘 이쪽에도 들어갈 거고 AI 트렌드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양 매출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양 광통신 장비 공급 기업인 미국 기업 패브리넷 이쪽 기업도 굉장한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고성능 네트워크 장비 공급 밸류 체인으로 이스페타시스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최근 증설한 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할 건데 곧 들어가기 시작할 거죠. 근데 이런 높은 수요 덕에 벌써 추가 증설 가능성도 다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 일단 현재 반도체 섹터가 최근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뭐 대형주, 중소형주 전략을 따로 가져갈 필요 없이 일단 섹터 전반 심리가 개선되는 게 중요해 보이고 레거시 쪽이든 HBM이든 실적과 환경은 아직은 우상향 기조에 있고 네. 대형주 밸류에이션이 크게 조정을 받았듯 중소형 쪽도 밸류 부담이 낮아진 만큼 같은 컨셉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제 디램 현물 가격이 좀 하락했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레거시 쪽보다는 HBM이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고정 가격 하락이라는 건 캐파가 그리 여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확연히 좋아지진 않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HBM 관련된 쪽이 좀 더 편안해 보입니다. 최근 ETF 투자가 많았듯 반도체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ETF의 비중 면에서 많이 들어가 있는 업체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에 이스페타시스도 괜찮다 이런 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선뜻 좀 매수할 만한 사인이 나온 건 아닌 듯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러나 이제 기술적 분석을 안 보실 리 없고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수익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반도체 쪽에서 이스페타시스를 눈여겨보자고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목표 가격은 설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목표가가 얼마냐고 여쭤보진 않을 건데요. 주가가 지금 39,000원 수준이고 이전에 고가는 한 6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시장에서 얘기되는 밸류나 증권사에서 타겟 프라이스나 또
대략 그런 가격에 대한 밸류 얘기를 잠깐만 좀 기준을 좀 잡아주세요. 제가 지금 어쨌든 네. 이게 반도체가 요새는 좀 트레이딩에 조금 나서야 되긴 해서 네. 예전에 고점을 뚫을 거다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네. 어쨌든 여기에서 적어도 20-30%는 보고. 충분히 반등할 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를 주목해야 될 핫섹터로 얘기를 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이스페타시스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요즘 워낙 뭐 관심이 있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한 기업으로는 바이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네, 제가 오늘 또 하나 들고 나온 건 네. 녹십자인데요. 네. 뭐 당연히 요새 바이오 좋죠. 저도 바이오 네.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좋게 보이는 이 녹십자에서 좋게 보는 포인트는 미국에서 알리글로라는 면역 글로불린이 드디어 상업 생산이 시작된다는 점이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던 건데 작년에 FDA 승인 받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출시될 예정이고요. 국내 대비 판가가 굉장히 높아 매출 개선에 도움이 될 거고 마진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미국에서 원재료 격인 현장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제조해서 추출해 왔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수직 계열화로 생산하면은 당연히 원가 경쟁력이 생길 거고요. 미국 전문 판매 채널을 80%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빠르게 침투할 수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인 알부민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중국하고 뭐 중동 이런 쪽에서 굉장히 수요가 좋은 거거든요. 이 부산물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적 업사이드는 이쪽도 마진 개선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예상보다 좀 더 실적 개선에 컨센서스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이고요. 최근 바이오 기업 또한 굉장히 뭐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성과를 낸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녹십자도 관련 매출이 본격화되면은 이쪽에서 밸류 확장도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주가 조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예. 밸류에이션 면에서는 충분히 네,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유한양액만 오른 줄 알았는데 저는 녹십자 같으면 약간 좀 레거시로서 비슷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한양액 올랐으니까 녹십자를 볼까? 녹십자도 많이 올랐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는 그죠? 이렇게 순환매가 오면서 꽤 오르긴 했습니다만 녹십자를 관심 종목으로 제약바이오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 오늘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님과 어떻게 보면 뭐 섹터와 종목에 저희가 더 집중한 건데요. 이스페타시스 녹십자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신유진 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